오늘은 오피스텔 투자 시에 오피스텔 광역적 비교 방법에 대해서 사례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분양 오피스텔의 사례로 투자에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비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스TV의 최영수입니다. 네,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오늘은 저희가 지금 2024년 7월 기준으로 보면 지금 오피스텔 투자해야 될 때라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 컨설팅 관련된 안내를 해드렸는데, 저희가 오피스텔 컨설팅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 정도는 반드시 알고 투자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주의해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제일 제가 보면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가격 책정을 잘못해서 너무 높은 가격에 매입을 하신 분들이 큰 실패 사례가 있어요. 특히 저희 예전에 저희 영상 사례 중에서도 분양 계약을 넣었다가 자금 상황 생각 안 하고 분양 계약을 했다가 해지가 안 돼서 정말 큰 전 재산을 손해본 케이스를 저희가 한번 촬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대부분 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시세 파악이나 임대료 파악이나 자본 상황에 대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바로 오늘은 실제 2024년 7월 현재 기준으로 분양하고 있는 오피스텔 두 현장을 비교해 보면서 적정가 한정이 왜 중요하고 어떤 물건 선택해야 되는지를 한번 비교해 볼까 합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오피스텔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가격 비교, 주요한 것들이 가장 첫 번째가 가격 비교였고요. 그리고 전세 가격, 매매 가격, 월세 가격을 최소한 주변에 10군데 이상 비교해보면서 나선다 그러면 그래도 실패하진 않는데, 대부분 분들이 그냥 오피스텔 분양하우스, 모델하우스 가가지고 그냥 겉으로 화려해 보이니까 투자하고 가격에 대한 개념 없이 투자해서 많은 실패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음번에 저희가 또 다룰 내용인데, 저희가 오피스텔 컨설팅을 할 때 첫 번째로 매물을 비교해 본다면, 두 번째는 뭘 하냐면은 사업자 선정이 이제 오피스텔은 중요해요.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할 건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할 건지, 아니면 일반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 임대사업자를 선택을 할 건지에 따라서도 내가 향후에 이 오피스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크거든요. 일단 이번에는 물건적 비교를 한다면, 다음번에는 사업자의 유형과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이 어떤 사업자를 선택하는 게 좋은지까지 자세히 이번 두 번에 걸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왜 이 실패 사례들이 많냐면, 저희가 이제 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본다 그러면은 오피스텔들이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오피스텔들 평당 가격이 정말 제 생각에도 말도 안 되는 가격들의 분양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최근 실패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심지어 강남 같은 경우는 전용 평당 1억이 넘는 가격들의 분양한 케이스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논현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 같은 경우 세대수도 얼마 되지 않는데 예를 들면 전용 16평짜리가 24억에 분양한다든가, 강남이 아니더라도 강서구나 여의도, 특히 강서구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 전용 면적이 11평짜리가 7억에 분양한다든가, 정말 임대 시세는 그 주변 조금만 돌아보더라도 임대 시세 대비 해보면 수익률이 1% 정도밖에 안 나오는 매물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이런 부동산에 잘못 투자했다가, 자원계획 생각 안 하고 투자했다가 현재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분양 오피스텔들을 봤을 때 어떤 사례를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는가, 특히 광역적으로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는지를 현재 분양하고 있는 현장 두 곳을 비교해 보면서 어떤 물건을 선택해야 될지 한번 그 기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피스텔 실제 사례로 비교해서 알려주세요. 네, 지금 현재 제가 오늘 소개할 두 곳은 여기가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이런 비교점을 가지고 우리 선택을 해봐야 된다라는 가지고 내용을 두 군데를 비교했는데요. 하나는 현재 지금 영종도 운서동에 분양하고 있는 SK뷰 오피스텔 39A제곱미터와, 또 한 곳은 동대문구 이문동 외대암역에 분양하고 있는 이문 아이파크자이 오피스텔 36제곱미터의 오피스텔 가격과 현장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문동 아이파크자이 이 큰 타입 같은 경우는 분양이 다 끝났고 현재 매물 자체는 없긴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가격이나 이런 걸 어떻게 비교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두 오피스텔은 재밌는 거는 둘 다 브랜드 있는 오피스텔이고, 또 배우 세대도 잘 갖춰져 있고, 주변 환경 여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투룸 수요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재밌는 건 요 두 개의 지역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인천 영종도와 서울 동대문구라는 차이가 있는데,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가격이 실제 어떻냐면 이 두 오피스텔 가격과 한번 비교를 해보죠. 영종도 SK뷰 오피스텔 39제곱미터는 현재 분양가가
저층 기준 2억 8천부터 3억 1천 사이에 현재 분양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대문 이문 아이파크자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이 36제곱미터인데 3억 1천부터 3억 5천까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딱 느낌적으로도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네. 사실은 입지적 자리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 이 정도 가격 차이면은 우리가 선택의 폭은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두 곳을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통 오피스텔 투자할 때 보면은 자기가 아는 지역, 그 지역 내에서만 비교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격적 비교가 필요합니다. 현재 세대수를 보면 SK뷰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만으로 432실로, 그러니까 중형급 규모의 오피스텔입니다. 근데 이문 아이파크자이는 제가 여기서 좀 자세히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아파트 4,321세대 단지 안에 오피스텔 594실 입구 쪽에, 역 쪽에 더 가까운 쪽에 오피스텔이 들어가요. 아무래도 이렇게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단지의 인프라를 같이 누리거든요. 여기에도 뭐 극장도 들어가고 이런 시설들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좀 더 프리미엄을 볼 수 있는 오피스텔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상 임대료는 주변에 투룸 오피스텔들이 둘 다 많지 않았어요. 둘 다 원룸 오피스텔 위주로 구성이 됐는데 투룸 오피스텔을 가격을 비교 포인트가 많지는 않았지만 좀 약간 확장해서 보다 보니까 두 개의 시세, 대략 예상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SKB 오피스텔은 2,100만 원 정도. 여기 같은 경우는 인근에 25평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있어요. 그 신축 아파트 임대료 대비 한 70% 가격 산정을 해가지고 비교를 하니까 2,100만 원 정도. 동대문 이문 아이파크자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전철역 전에 회기역 그 주변으로 보면 청량리역 힐스테이트 오피스텔이 있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한 3,150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오피스텔 단지 구성만 되어 있으니까 비슷한 임대료, 비슷한 면적의 오피스텔 가격을 비교를 해서 3,140만 원 정도 우리가 예상이 될 거로 보였습니다. 주요 특징을 비교해 보면 영종도 운서동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요 수요자가 공항근무자, 공항철도 활용해서 강서구나 종로 쪽으로 직장 수요들이 오피스텔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동대문 이문 아이파크자이 오피스텔은 수요처가 굉장히 풍부했어요. 종로 직장인, 인근 대학생, 대학원생, 대학교가 11개가 모여있다 보니까 그런 정도 장점이 보이고 경희의료원의 의사, 간호사 등 다수 수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주요 특징은 그리고 이제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두 곳에 둘 다 신축 오피스텔로 어느 정도는 수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공실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 비교해보고 가격 갖다 판단해봐야 되는데 그럼 가격 비교를 어떻게 비교를 하는지 제가 실제 어떻게 비교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영종도 운서역 오피스텔은 제가 솔직히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 오피스텔인데 현재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비교 포인트를 이제 이 인근 오피스텔들 다 한번 시세 조사를 해봤어요. 이렇게 네이버에 보시더라도 제가 지금 사진에 보여두는 이렇게 우리가 오피스텔 매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인근에 지금 입주 시기가 얼마 안 된 오피스텔들, 이와 비슷한 면적의 사이즈가 현재 분양가 2억 8천, 3억 1천인데 비슷한 오피스텔 사이즈 매매가로 나와 있는 게 1억 8천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물론 연식 차이와 세대수 차이와 브랜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 주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한다면 아무래도 분양받을 때는 좀 조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서울 같은 경우 동대문 이문동의 오피스텔 주변의 오피스텔들을 좀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도 원룸 위주로 대학가다 보니까 원룸 위주로 구성이 되는데 간혹 투룸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문 아이파크자이 오피스텔의 36제곱미터보다 좀 작은 29제곱미터의 투룸 오피스텔이 하나가 있었는데 현재 매매가가 3억 5천 정도의 매물이 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는 회기역 쪽인데 세대수는 물론 더 작아요. 세대수는 100세대밖에 안 되는 단독 건물의 오피스텔인데도 매매가 3억 5천 정도의 월세는 훨씬 더 높은 가격, 한 5% 정도 4에서 5% 정도 수익률의 임대가 맞춰져 있는 오피스텔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가격을 본다 한다면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분양 현장을 간다던가 할 때는 반드시 보실 거는 인근 주변 시세에 기존에 얼마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지 또 임대 시세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자세하게 좀 최소한 10개 이상의 건물, 주변 건물 10개 이상 정도를 추출하셔가지고 비교 포인트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두 곳의 분양 오피스텔 현장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 분양 오피스텔들 투자하실 때는 제가 한 것처럼 좀 다양한 방법으로 또 주변에 있는 아니면은 좀 광역적으로 오피스텔 가격을 비교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강력적으로 비교를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하기가 어려워 보일 거예요. 저희가 컨설팅 할 때는 이런 강력적 비교를 합니다. 그럼 저희 컨설팅은 어떻게 진행하냐면 일단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은 만약에 오피스텔 투자를 원하신다면은 저희 법인폰으로 설문지를 문자 접수를 해주시면 저희가 설문지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설문지 작성 링크를 보내주시면 컨설팅 비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 비용이 입금 후에 컨설팅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보고 난 다음에 저희가 설문지 검토를 하고 실제로 이게 이제 그 두 분에게 맞는 최소 3개 이상의 물건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2주 이내에 작성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걸 저랑 같이 저희 컨설턴트하고 같이 현장 답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현장 답사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물건이 나한테 맞는 물건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강력적 비교를 통해서 맞는 물건이라고 한다면 정계약 진행 시에는 우리가 법정 중개수수료 계약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컨설팅 비용은 그만큼 또 차감을 해드리니까 중개수수료로 모든 컨설팅을 진행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투자를 하더라도 단순하게 그냥 내가 스스로 물건 대략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광역적 비교와 가격 비교, 사업자 선정 등 같이 자세하게 내용을 먼저 상대적으로 점검을 받고 투자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나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월세고스TV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